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정권 인수를 선언한 이후 필사적으로 아프간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약 2천 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조지아를 비롯한 일부 주들이 이들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화요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일부를 조지아주에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국가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세계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주지사 측은 난민 재정착 과정이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연방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외에도 메릴랜드주, 유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 주지사들도 아프간 난민 수용에 동의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약 2천 명의 난민이 최근 버지니아 중부 포트리 군사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군사기지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은 이미 보안검사는 마쳤으나 여전히 의료검사와 기타 행정요구 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월요일 위스콘신주의 포트 맥코이와 텍사스의 포트 블리스도 아프간 난민 수용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쟁 중 미국의 통역, 운전기사, 경비원, 수리사로 일했던 약 18,000명 이상의 아프간인들이 특별 비자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는 오늘인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시행세칙 개정 논란에 대한 배경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상위 측에 따르면 시행세칙 개정은 이번 20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그때 결정되는 것에 따라 선거 일정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회 결정이 나오기 전 관련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최주환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시행세칙 개정과 선관위원 구성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주환 이사장은 이사회 상정을 위한 안건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선거 시행세칙 개정 움직임하고 또 하나는 선관위원 선임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20일 날 이사회를 3, 4분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이 개정이 되고 선관위원이 이렇게 선임이 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번 금요일 날 그거 이제 이사님들 모셔서 확정을 할 상황입니다. 현재 한상희 회장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5년 이상 애틀랜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한인상공회에서 회부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주환 이사장은 시행세칙 변경을 추진하게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그런 회장님이 되시는 그런 자격 요건을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자 이런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 이사회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회원 모집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우리 선거 시행 세칙에는 25명 추천을 받게 돼 있는데 그 25명 추천을 받고 나면 다른 분은 추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기 한상희 회장은 시행세칙 개정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주환 이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이 특정한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이 특정 후보를 믿어준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최소한 믿고 이렇게 공정하게 관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회장 출마를 표명한 두세 명의 회원들이 있어 이번 한상의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선으로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추가 봉쇄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캐슬린 투미 공중보건국장은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지아주 코로나19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에 영향을 미칠 봉쇄 정책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9월 3일 금요일 휴무를 제공하겠다며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지사는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정부 공무원을 충당하고 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500여 명의 직원을 지원하고 9개의 병원에 450개의 새 병상을 준비하기 위해 약 1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슬린 투미 공중보건국장은 최근 코로나19에 걸린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부도 10월까지 5억 달러를 투입해 주 전역 68개의 병원에 1,30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최근 2달간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를 넘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 다가오는 노동절 휴무 동안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구매권, 푸드 스탬프에 대한 지원금이 역대 최대인 25% 이상 인상됩니다. 연방농무부는 푸드 스탬프 지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25%를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 스탬프 금액이 기존의 월 평균 121달러에서 약 36달러 추가된 15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인상 시기는 오는 10월부터이며 미국 인구의 8분의 1에 달하는 4,20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새로운 특허 출원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며칠 전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과 치수를 최근에서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허 출원된 내용을 통해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앨런 머스크는 도어 핸들과 후륜 조향 기능을 포함해 2019 프로토타입의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특허 출원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측면에서 2가지 내용이 업데이트됐습니다. 테슬라 측은 공격적인 곡선과 접힘으로 매우 내구성이 강한 유리 구조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는 기존의 유리 성형 방법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매우 공격적인 형상 라인을 가진 윈드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mm 내지 5cm의 곡률 반경과 45도 내지 60도 등의 각도로 형상 라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유리 구조는 차량의 외장에 국한되지 않고 대시보드에도 사용됐습니다. 이 대시보드는 프로토타입에서 재활용 종이 복합 재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이 특허 출원은 대시보드가 유리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특허가 내년에 생산되는 사이버 트럭에 실현될지 아니면 더 두고 봐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8월 1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778만 8,869명, 누적 사망자는 63만 9,31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2만 2,2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97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0만 872명, 누적 사망자는 19,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1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4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3,187명, 누적 사망자는 1,149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2,841명, 누적 사망자는 1,39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1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만 명을 제3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카타르 도하에 약 1,000명에서 2,000명이 향할 전망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미국의 요청으로 2,000여 명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 문제는 심각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카타르로 건너간 특별이민자 신청자 처리를 돕기 위해 1,000명의 미군을 보낼 것이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사업가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들과 함께 하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이 57세 노버트 정 씨와 아들 19세 트레버 정 씨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이들 부자에 관해 엄벌 방침을 시사했으며 검찰은 부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자는 2,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 씨는 아서갤러거 보험사 서부지사장을 거쳐 지난해 의료 관련 업체인 퍼시픽 팰리세이드 그룹을 창업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주 델타 변이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단계인 학교 재개교에 들어섰습니다. 몇 가지 희망적인 징후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중증에 걸린 사람들의 수가 더 이상 급증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전염성이 강한 균주로 인한 급증이 정점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주 하루 동안 11,800여 명의 신규 감염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7% 증가한 수치지만 2주 전 86% 증가, 1주 전 30% 증가에 비해서는 확실히 둔화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